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의 이 타이포그래피 영역에서 이제 글꼴은 일반적인 워드 프로세서의 글꼴과 아주 유사하다. 여러분이 한글을 써봤거나 또는 워드를 써봤으면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에요. 자, 글꼴을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모양에 따라서 고딕 스타일과 명조 스타일과 그리고 손글씨 스타일이 있어요. 폰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고딕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획과 획, 그러니까 모든 획 있죠. 이러한 획에 삐침이 없이 곧게 되어 있는 거, 이거를 고딕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문 폰트의 가장 기본은 산세리프 스타일입니다. 명조체라고 하는 것은 삐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획을 그을 때 똑바로 긋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그 꺾임선이 있는 그러한 스타일이고요. 영문 폰트에서는 쉐리프 글꼴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가 이제 손글씨체 같은 경우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필기체가 있겠죠. 영문에서는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그러한 폰트들이 있어요. 물론 이외에 이제 모니터 상에서 코딩을 하기 위해 편한 그러한 폰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노 스페이스라고 하는 고정폭 글꼴이라는 것도 따로 존재하긴 하는데, 자, 일단 우리는 고딕 스타일과 명조 스타일에 대해서 먼저 기억을 좀 해줘야 됩니다.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문자, 다시 말해서 타입 툴을 이용을 해줘요. 단축키는 T입니다. 자, 문자 도구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클릭을 하고 여기에다가 어떤 글자를 입력을 해볼게요. 자, 입력이 다 되었다면은 컨트롤 엔터,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내가 편집을 하겠다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문자 툴 같은 경우에 바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친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글로 바꾸어서 자,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글자의 크기를 바꾸고 싶으면, 자, 위에 폰트의 크기가 있어요. 옵션 바의 글꼴 크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글자의 크기를 바꾸거나 또는 글꼴 자체를 바꾸고 싶다면 역시 옵션 바에 글꼴의 목록이 나옵니다.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글꼴은 어도비 명조 STD는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의 M은 기본 노멀 형태입니다. 중간 두께. 자,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윈도우에서 가장 많이 이제 쓰고 있는 게 맑은 고딕이라고 하는 글꼴 있죠. 자, 맑은 고딕을 내가 쓰고 싶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 찾아가도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키 가지고 쭉 올리거나 내리면은 어떻게 변하는지 바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갈 때마다 영문하고 한글이 조금씩 바뀔 거예요. 또는 클릭을 해서 찾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롯데마트라는 폰트가 지금 바로 보이는데, 자, 롯데마트 폰트도 무료로 제공이 돼요. 자, 이 폰트를 내가 사용하겠다. 그러면 폰트의 종류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고 싶으면 문자에 관련된 부분들 중에 파란색 밑줄 쫙 꺼져 있는 거 있어요. 자, 일단 보이는 거는 문자라고 하는 거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에 모든 문자에 관련된 세부 내용들이 설정 가능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첫 번째 칸은 글꼴을 설정하는, 폰트를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있는 글꼴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눌러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글꼴의 두께를 말합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폰트는 미디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설정이 없는 거고요. 한꺼번에 포함된 경우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본 스타일, 그 다음에 기울임꼴, 그리고 굵게, 그러니까 이탈릭이라든가 또는 일반, 레귤러라든가 또는 진하게, 굵게라고 하는 볼드체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아래에 보면은 작은 t하고 큰 t로 보이는 부분 있죠? 자, 요거는 이제 글자의 크기입니다. 글자의 크기는 기본 단위가 pt 단위예요. pt가 바로 포인트 단위가 되고, 일반적인 포인트 단위는 대략 한 12pt 정도. 그리고 AA로 되어 있는데, 자, 요 AA는 뭐냐면 행과 행 사이, 어떤 한 줄 있죠? 한 줄과 그 다음 줄의 차이 값이에요. 줄 간격 됐죠? 행과 행 사이 간격이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t의 위아래 화살표가 있는 게 있어요. t의 위아래 화살표. 자, 요걸 뭐라고 하느냐? 요거를 지금 세로 크기 조절이라고 하는데 이걸 장이라고 해요. 얘를. 그 옆에 보면은 t 해가지고 지금 좌우 화살표로 되어 있죠. 요거를 평이라고 해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합쳐서 장평. 즉 어떤 하나의 글자의 뚱뚱함 정도, 날씬한 정도. 그러니까 세로로 길게 하던가 아니면 가로로 길게 하든가. 뭐 예를 들어 지금 100%인데 자, 이 100%를 200%로 바꾸게 되면은 또는 크기를 조절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글자들이 쭉 늘어나게 돼요. 위아래로 늘어나죠? 평에 대해서 마찬가지 늘리면은 옆으로 뚱뚱해져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장평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또 하나. 자, VA라고 되어 있는데요. VA. 자, 여기 보시면은 두 문자 사이에 커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커닝이라는 말, 커닝 설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쉽게 얘기해서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얘기합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다. 자, 이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은 어떤 특정한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만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우스 커서를 아예 딱 갖다 놓고 나서 아까 이제 글자 커닝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정을 하게 되면은 요 앞에 있는 글자와 뒤에 있는 글자 사이에 자간이 넓어지거나 좁아져요. 반대로 블럭을 지정하면은 그 블럭에 잡혀 있는 애들을 얘기한다. 만약에 내가 개체 자체를 선택을 했다면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영문 폰트는요. 영문 폰트는 자간을 잘못 적용하면 오히려 가독성이 무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글자와 글자. 그랬을 때 이러한 간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간격이에요. 간격. 글자 사이의 간격이다. 비슷한 게 그 옆에 보면은 자간이라고 아예 딱 정해진 게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글자와 글자 사이, 얘도 간격이야. 글자의 간격. 얘도 글자의 간격. 글자의 간격인데 정확하게는 얘는 이제 블럭 처리라든가 전체적으로 설정을 하는 거고요. 얘는 말 그대로 두 개의 문자, 커서를 갖다 놓고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평과 자간과 글자 크기와 줄 간격, 이거는 기본적인 워드 프로세서에 다 있는 내용이다. 자, 그 아래쪽을 보면은 일본어 형태로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일본어 같은 거 입력을 할 때 이제 글자의 비율, 그 다음에 공백에 대한 얘기예요. 뭐 한글이나 영어에서는 잘 안 씁니다. 이 부분은. 자,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기준선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기준선을 어디다 둘 것인가. 그래서 폰트의 기준선을 뭐 글자의 중심으로 할 건지 아니면 글자의 위를 중심으로 할 건지 글자의 아래를 중심으로 할 건지.
그래서 이 중심선을 이동을 해주는 것이 바로 중심선이다.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옆에 T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문자 회전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문자 회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정한 글자를 돌릴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문자가 있는데요. 하나의 문자를 선택한 다음에 회전을 시키면 그 글자만 획 돌아가요. 돌아가죠? 자, 블럭을 지정을 하고 회전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각각의 글자가 동일하게 돌아가요. 전부 다 지금 문자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기준은 전부 다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기준은 한 글자다. 그래서 이러한 문자 회전 도구를 이용해서 디자인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방향으로 돌려버리면 되겠죠. 자, 그 밑에 보시면은요, 이제 TT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 TT는 뭐냐면 영문의 경우 모두 대문자로 바꿔줘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옆에 TT는 작은 대문자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작은 대문자가 뭐냐면 내가 이제 영문을 이렇게 잡았어요. 블럭을 잡고 나서 모두 대문자를 누르게 되면 전부 다 대문자로 바뀌어요. 잘 안 보이니까 조금 밑으로 내릴게요. 전부 다 바뀌죠. 자, 작은 대문자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되느냐? 작아지죠. 이렇게 작아지죠. 자, 이제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기본 형태를 보면은 전부 다 뭘로 썼어요? 소문자로 썼단 말이에요. 그죠? 자, 내가 첫 번째 이 W를 대문자로 작성을 하고, 자, 두 번째 있는 웹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대문자로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문자에서 모두 대문자 하면 당연히 다 대문자로 될 것이고, 작은 대문자를 하게 되면은 다 대문자이긴 한데 소문자로 입력된 부분이 대문자로 바뀌면서 크기는 소문자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대문자였고 얘도 대문자였죠. 나머지는 소문자였는데, 자, 소문자로 입력된 부분이 대문자로 바뀌되 크기는 소문자의 크기를 따라가는 게 작은 대문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첨자, 윗첨자, 제곱 같은 거 표시할 때 또는 작게 표시할 때, 그 옆에 거는 아래첨자, 로그 같은 거 표시할 때 있죠, 수학에서. 그런 거를 사용할 때 사용하고요. 자,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밑줄이라든가 그 다음 취소선, 지워졌다, 자, 이런 걸 표시할 때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언어에 관련된 거 나오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안티엘리어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안티엘리어싱은 뭐냐면 글자 깨짐 방지입니다. 그래픽 도구에서 어떤 선이 있는데 그 선에 대해서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법, 자, 부드럽게 하는 것을 안티엘리어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계단 현상 방지라고 해요. 계단 현상 방지. 자, 이 값을 아예 없음으로 하게 되면 안티엘리어싱을 안 쓰는 거기 때문에 계단 현상이 생겨버려요. 글자가 깨져 보이는 경우가 생긴다. 요거는 안 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냅둬요. 뭐 상황에 따라서 뚜렷하게라든가 강하게 라고는 하는 경우는 있는데 없음으로 두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자, 이 글자와 함께 봐야 되는 게 바로 이제 단락입니다. 단락이라고 하는 건 패러그래프, 문단에 대한 내용인데 되게 쉬워요. 맨 위에 보이는 거는 문단의 정렬 방식을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왼쪽 정렬인데 내가 가운데 정렬을 누르면은 이 글자들이 행 단위로 이렇게 가운데 몰려와요. 지금 얘는 개체 자체가 선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개체가 전체 캔버스의 가운데로 가는 거고, 기본 위치가 뭐 당연히 오른쪽으로 하면은 이상하게 얘가 움직이지, 그지? 자, 안으로 들어가서 단락과 단락 사이에 조정하는 경우고요. 그래서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그 다음 양쪽 정렬. 양쪽 정렬은 쫙 풀어버려요, 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양쪽 정렬의 마지막 행,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면은 맨 마지막 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글자의 양이 많을 때 그 폭을 다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면서 마지막 줄을 왼쪽에다 할 건지, 가운데 둘 건지, 오른쪽에 둘 건지, 아니면 전부 다 간격을 일정하게 할 건지, 요게 양쪽 정렬에 대한 요 네 가지 옵션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들여쓰기 정도가 나와요. 어느 정도로 들여쓸 건지, 또는 어느 정도로 할 건지. 그래서 왼쪽, 오른쪽. 그 다음 이제 들여쓰기라든가 내어쓰기 같은 것도 있어요. 일단 들여쓰기라고 하는 건 글자가 들어가는 것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단락의 앞뒤, 단락 앞이나 단락 뒤, 문단과 문단 사이에 공백을 어느 정도로 할 건가. 이거 그냥 문서 입력을 할 때 생각하시면 뭐 그냥 어렵진 않을 거예요. 주로 쓰는 거는 정렬하는 방식.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하던가, 아니면은 텍스트가 많은 경우에는 입력을 하고 나서 왼쪽에다가, 그러니까 마지막 행을 왼쪽에다 두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문자와 단락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